자, 마지막으로 초기 사용됐었던 플라스틱 소재, 이제 셀룰로스 계열의 소재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프로피오네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프로피오네이트도 셀룰로스 프로피오네이트 요거를 갖다 줄여서 그냥 프로피오네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P로 이렇게 약으로 보통 표기가 될 텐데요. 제조법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역시 천연 섬유소를 기본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여기에서 셀룰로스를 이제 추출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프로피온산을 이렇게 첨가를 시켜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에스테르화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에스테르화했다. 에스테라 반응을 시켜가지고 만들게 되고요. 기본적인 어떤 특성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반응시켜서 만들어진 프로피오네이트는 앞에 소개했었던 셀룰로이드나 아세테이트보다 조금 더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한 어떤 그런 형태, 성형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기본적인 물성은 다 비슷한데 거기에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서만 조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앞에 소개드렸던 것보다는 좀 단단하기 때문에 성형하기에 조금 더 유리하고 그래서 뭐 노즈패드, 후드, 템플팁 템플 이런 거 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질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적 안정성이 좋다라는 것은 뭐 열을 줬었을 때 보통 팽창하고 수축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팽창과 수축이 왔다 갔다 하면 형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형태 변화가 거의 없다. 다른 것들보다 원래 형태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뭐 약간 단단하다, 뭐 견고하다 이런 의미와도 약간은 이제 연계성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비교적 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고 색깔이 좀 변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이거는 앞서서 아세테이트가 가지고 있었던 물을 흡수하는 성질, 백탁 현상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백탁 현상은 있고요. 그리고 투명성, 염색성이 좋은데 셀룰로이드,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비교를 했었을 때 셀룰로이드보다는 아세테이트나 프로피오네이트가 투명한 거는 훨씬 더 투명해요. 그리고 염색하는 게 이제 다 잘 되기는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했었을 때 프로피오네이트가 염색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 특징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치만 어떤 이제 탄력성이라든지 복원성은 셀룰로이드가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셀룰로이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셀룰로스 아세테이트가 요 세 가지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 때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차이점들 그죠? 그걸 갖다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셀룰로이드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세테이트가 나왔고 전반적인 특징은 비슷하지만 또 아세테이트와 조금은 다르게 프로피오네이트가 가지고 있는 좀 견고함이라든지 단단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의 어떤 그 차이점을 딱 비교를 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셀룰로이드 CN과 비교를 해서 아세테이트 CA의 장점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이 CA가 만들어질 때 셀룰로스 아세테이트가 만들어질 때 이 셀룰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었던 재질이 이 아세테이트였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이제 다 이제 감안을 하시고 문제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중과 내충격성이 크다. 비중은
셀룰로이드가 1.3이고 그 다음에 아세틴이 1.28 그리고 프로피오네이트 한 1.2 정도 되거든요. 점점 가벼워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가벼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단단하기로는 프로피오네이트가 가장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세테이트의 어떤 장점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열 가소성과 보건성이 좋다 되어 있는데 열 가소성, 보건성 셋 다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셀룰로이드가 가장 좋아요. 이 부분은 셀룰로이드가 제일 좋고요. 자, 난연성이다, 불 붙지 않는다, 자외선에 강하다, 자외선에 변색되지 않는다, 요거잖아요. 자, 이게 셀룰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가연성, 이연성, 발화성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가 보완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룰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자외선에 대한 어떤 변색을 또 보완해서 만든 게 아세테이트였잖아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죠? 비교했었을 때 아세테이트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밑에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이면 불에 이제 약한 거죠. 불 잘 붙는다는 얘기죠. 적외선에 강하다. 이거는 셀룰로이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외선에 약하고 보건성이 강하다. 역시나 셀룰로이드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3번 이렇게 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에 사용됐었던 플라스틱 소재, 셀룰로스를 기본으로 한 소재, 셀룰로이드,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세 가지 쭉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게 폴리아미드인데요. 폴리아미드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지만 실제적으로 이 폴리아미드계 재질 중에서 안경테로 사용되는 것은 이 66 나일론이라고 하는 폴리아미드계가 나일론계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안경테로 사용이 되는 게 66 나일론이에요. 자, 요거는요 사실 이제 개발이 되고 지금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좋은 안경테 소재들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경원에서 TR 소재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게 되는 이제 소재들이 다 이 폴리아미드계 재질입니다. 자, 폴리아미드계 재질의 특징이라고 하면 딱 일단 하나는 딱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굉장히 가볍다.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게 이 폴리아미드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1.1 굉장히 가볍죠. 셀룰로이드가 1.3이었으니까 1.1 요 정도 플라스틱 중에서 이마만큼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고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 이제 가장 가벼운 재질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딱 이제 기억을 좀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 말고도 장점이 약품에도 강하다, 내 약품성, 뭐 내 화학성 강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융점도 250도시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열에도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폴리아미드계 제품으로 만들어진 테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만약에 착용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가볍고 물론 이제 가볍기도 하고 보건성, 탄력성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착용감도 좋습니다. 이런 느낌의 테가 이 폴리아미드계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폴리아미드계로 지금 이제 5번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릴라미드 TR90이나 트로가미드 TR이나 다 폴리아미드계 제품이에요. 폴리아미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재질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4번, 5번, 6번 요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제 성질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조금 더 좋은 물성을 가지고 오고 가지고 해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지 전반적인 특징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다. 그리고 이제 뭐 내 화학성, 내 약품성 좋다. 그리고 열에도 강하다. 이런 기본적인 성질이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게 되면은 5번에서는 그릴라미드 TR9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6번에서는 트로가미드 T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이 TR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테트론이랑 레이온이랑 섞어가지고 만든 재질이에요. 그래서 TR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제 이 폴리아미드계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먼저 나온 거는 트로가미드 TR이고 후에 나온 게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TR90이에요. 어떤 부분을 보완을 했냐면 TR보다 조금 더 가볍게 만들었고 조금 더
투명도가 좋게, 투명도를 좀 더 부여한 그런 제품이 이제 TR9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질이 비슷한데 요거보다 요게 좀 더 가볍고 투명도가 좋기 때문에 좀 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뭐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질은 비슷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릴라미드 TR90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폴리아미드 12의 투명성을 부여한 고기능성 폴리아미드계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중이 1.24, 뭐 앞에서 보셨었던 그 그냥 폴리아미드보다는 좀 무겁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정도도 가벼운 편이고요. 사실은 이 비중 부분에 있어서 가볍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나왔던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는 보통 뭐 가볍네 어쩌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었던 그 모델이 셀로이드 1.3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가벼운 것은 가볍다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비교를 할 때도 뭐 아세테이트에 대해서 뭐 20% 가벼움, 셀로이드에 대해서 얼마 가볍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1.24가 가볍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셀로이드보다 가벼우니까 뭐 아세테이트보다 가벼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벼운 편이고요. 이 정도면 가볍죠. 자, 그리고 탄력성도 좋고 내충격성, 충격이 왔었을 때 충격에 견디는 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태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늘게 만들어도 잘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 재질은 이게 커브가 굉장히 큰 이런 이제 이런 커브가 굉장히 큰 것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탄력성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렇게 만족이 되는 그런 재질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커브가 큰 스포츠 글라스에 적합한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염색성도 우수하고 요런 내열성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열에도 강하다. 그죠? 그리고 수분 흡수도 안 하니까 백탁 현상 이런 거 없겠죠. 이런 것도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특징이 뭐냐면 항알레르기성 수지, 무독성 수지, 플라스틱 중에서도 독성이 있는 플라스틱이 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무독성이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있는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안경테뿐만이 아니라 특히 아이들, 아기들 우유병 있죠. 우유병 중에서도 플라스틱 뭐 뜨거운 거 넣고 이랬을 때 이제 유독 물질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없기 때문에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주사기 이런 데도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또 요것과는 차이가 나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어떤 내약품성, 내화학성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다 너무너무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 이런 거 기억하셔야겠죠. 다 너무너무 좋은데 조금 이제 주의가 요하는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라고 하면 좀 긁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좀 경질이란 얘기죠. 그죠? 잘 긁힌다는 얘기는. 그래서 조금 하드 코팅 이제 겉표면에 이제 하드코팅 긁히지 않는 경질 피막 코팅을 해서 긁힘을 좀 방지해야지 원래 가지고 있는 색상이나 투명도가 오래도록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른 것들은 다 너무 좋은데 단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보게 되면 이런 성질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요거보단 좀 투명도라든지 염색성이라든지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좀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성질들은 비슷하니까 특별히 요걸 두고 따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폴리아미드부터 해서 TR90 그냥 이제 TR 요거까지 같이 엮어가지고 그 특성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형상기억 플라스틱이에요. 형상기억 플라스틱. 지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힘을 줘도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복원성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 형상기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원래 자기의 형태를 기억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상기억은 이제 어떤 일정한 온도 범위에서 자기의 어떤 형태를 갖다가 되돌아갈 수 있는 자기의 그 형태를 복원시킬 수 있는 것을 형상기억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형상기억 플라스틱은 그런 재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워낙이나 복원성이 좋아서 아무리 힘을 주고 막 해도 원래 형태대로 잘 돌아와서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지, 실제적으로 얘가 정말 뭐 일정한 온도에서 자기의 형태를 기억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복원성이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2년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있잖아요. 나사에서 개발을 했어요. 나사에서 당연히 이제 개발을 할 당시에는 그 비행기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그 부품으로서의 어떤 플라스틱이 필요해서 그런 용도로 이제 개발을 했었었던 것인데, 워낙 가볍고 이렇게 탄성이나 보건성이나 이런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재질을 이제 다른 데서 활용을 하는 거죠. 특히 안경테에서 사용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사에서 개발을 했고요. 실제 이제 개발한 회사는 르네상스 회사에서 개발을 했어요. 국시에서는 이런 지문들을 냅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때 이제 만들어냈었던 상품으로 만들어냈었던 그 상품 이름이 메모라이트예요. 메모라이트. 그래서 형상기억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그 안경테 상품명이랑 메모라이트, 요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메모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탄성이 너무 좋다 보니 이렇게 형상기억 플라스틱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이름 안에 성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자, 복원성이 좋다. 아무리 구불이 있고 휘어도 원래대로 잘 돌아온다. 즉 탄성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얘기죠, 그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휘어졌는데도 잘 돌아온다. 파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내충격성, 내구성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온도 저항력이 우수하다.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부터 엄청나게 높은 온도까지 이 그렇게 큰 이제 온도 범위에서도 형태 변화가 없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저항력이 좋다라는 것도 특이점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이런 성질 때문에 착용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굉장히 이제 컬러를 내기 굉장히 좋은 재질인데, 게다가 퇴색되지도 않는다. 원래대로 잘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안경테로서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래서 형상기억 플라스틱을 언급을 할 때 당연히 이 이름 안에 초탄성, 형상 복원성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요런 이제 색상도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1992년에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울템테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울템테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안경을 오래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실용적인 부분을 갖다가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가볍고 편한 거 없어요 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제일 1순위로 권해줄 수 있는 재질이 울템테예요. 이 울템테 재질도 앞서 소개드렸었던 형상기억 플라스틱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당연히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질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먼저 요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고 내용을 같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안경테 부분에 이 비행기에 아까 마크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잘 보셨지요? 굉장히 탄성이 좋고 보건성이 좋고 그냥 뭐 이제 이 비디오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정말 그 예전에 뭐 명품이라고 나오는 그런 태에서 보면은 여전히 기존에 사용했었던 아세테이트 재질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해서 만들기는 하는데, 물론 그 아세테이트나 뭐 이렇게 셀로스 계열이 투명성이 굉장히 좋아서 봤었을 때 되게 깨끗해 보이고 좀 그 느낌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무겁거든요. 실제적으로 얼마 안 되는 이제 뭐 영 점 몇 그램이라도 오랫동안 착용했었을 때는 사실 어떤 그 느낌이 비중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편하지는 않아요. 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울템테 뭐 아니면 아까 TR 소재라든지 이런 소재들은 일단 착용했을 때 그 착용감은 절대 뭐 셀로이드 계열의 어떤 그런 재질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느낌상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미적인 그런 부분들을 만족하기 위해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가볍고 착용감, 어떤 실용성을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런 이제 뭐 울템테는 뭐 단연 최고고, 뭐 TR 소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사실은 편합니다. 그래서 이 울템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름이 폴리에테르 이미드 요 이제 재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PEI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열 가소성 수지 중에서 강도적인 부분이라든지 탄력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최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재질이고요. 역시 이 재질도 항공기 재료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 비디오 처음에 보실 때 보면은 이제 앞에 이제 항공기 이 비행기 모양이 있었었거든요. 안경테 그 다리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비행기 이런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울템테라는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이제 표식인데, 음, 굉장히 가볍다라는 그런 표시죠, 사실은. 그래서 이 만들 때도 이 만든 곳이 항공기 재료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항공기 조리로서 가져야 될 그런 물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물성은 형상기억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성을 조금 더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경량 굉장히 가볍고 강도도 세고 탄성도 좋다. 이러다 보니까 안경테로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기계적인 강도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떠한 것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가장 이제 열 가소성 수지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소재고, 열에도 강하고요. 이제 불이 안 붙는다, 열에도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열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아까 그 형상기억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재질이 견딜 수 있는 온도 범위가 굉장히 넓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견딜 수 있는 온도 범위가 넓지는 않아요. 근데 굳이 뭐 안경테에서 그만큼의 온도에서의 어떤 견딤을 필요로 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안경테로 사용하기에는 이제 온도적인 온도 저항성 부분에서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전기 절연성, 전기적 성질도 우수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정된 특성을 가진다. 내후성, 뭐 외부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내약품성, 화학적인 그런 이제 뭐 침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수한 재질이다. 초경량, 초탄성.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성질적인 부분에서 뭐 안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특별히 어떤 성질을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그 형상 기억 플라스틱이랑 같이 묶어가지고 초탄성에, 그죠? 초경량에, 그죠? 보건성이 너무 좋은 이제 이거 개발을 할 때 항공기 재료로서 개발이 됐다라는 부분, 요걸 갖다 포인트를 두고 두 가지를 엮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상기억 플라스틱부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지금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울템테 PEI라고 불리는 이 울템테의 성질을 같이 엮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저희가 이제 다양한 열 가소성 수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열 경화성 수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경테의 어떤 물성으로는 열 가소성 수지가 더 적합하죠. 좀 유연하고 탄력성도 있고, 이런 이제 성질들이 훨씬 더 열 가소성 수지가 맞고요. 열 경화성 수지는 이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재의 어떤 물성이 좀 단단하고 견고하고 강하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경테에서는 조금 이게 플렉시블한 게 좋기 때문에 안경테에서 언급되는 열 경화성 수지는 사실은 지금 요 한 가지 정도밖에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이제 열 가소성 수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열 경화성 수지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가지밖에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잘 좀 더 주의를 갖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열 경화성 수지는 굉장히 튼튼하다, 단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에폭시 수지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옵틸이라고 하는 이 재질 자체가 내부에 이게 코어링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탄력성이 있는 어, 이 열경화성 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탄력성이 있는 그런 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경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편에 보고 계신 것들이 이 경화성 수지, 옵틸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테들인데 사실 이렇게 봤었을 때 이제 좀 구분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이 옵틸테 같은 경우 분명히 이제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딱 달라요. 봤었을 때 분명히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는 있거든요, 사실은. 요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중부터 보실 텐데 비중이 1.16에서 1.17 어떤 것 같으세요? 굉장히 좀 가볍죠. 셀로이드가 1.3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일단 가볍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수 안정성이 높고 크게 어떤 열에 대해서 얘가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크게 어떤 그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신축성도 거의 없다. 원래 형태 이제 형태 안정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기도 하고 요렇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착용감 부분에서는 조금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없고요.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내 마모성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같이.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탄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탄력성이 우수하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사실은 이제 요것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 열경화성 수지가 탄력성이 기본적으로 다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경화성 수지 자체는 탄력성은 없으면서 굉장히 단단하다, 튼튼하다, 강하다 이런 이제 성질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에폭시 중에서 안경테로 사용되는 이 옵틸이라는 재질 내부에 코어링이 있다 보니까 이 에폭시 수지 중에서 좀 비교적 탄력성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변형이 없다는 거는 위에 있는 요 내용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도랑 강도가 높다. 같이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강도가 좋기 때문에 템플 부분에 다리 부분에 철심을 넣지 않아도 이제 튼튼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 넣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착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착색이 잘 되기 때문에 원하는 색깔을 이제 다양하게 착색을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열에도 좀 강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포인트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안경테들은 다 대부분이 열 가소성 수지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소재를 저희가 이제 가공을 해서 렌즈를 넣을 때 보통 보면은 렌즈를 조금 크게 갈아요. 크게 갈아가지고 이제 빠지면 안 되니까, 그죠? 크게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안경테를 히터기에다 조금 가열을 시켜서 조금 이제 연화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렌즈를 이렇게 밀어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가운 물에다가 이렇게 급냉을 시키거든요. 딱 수축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당연히 이제 렌즈 사이즈를 너무 크게 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크랙이 생기게 왜곡이 생기게 하면 안 되지만 약간 크게 이제 갈아서 넣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옵틸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형태 변화라든지 이런 수축성이라든지 이런 게 탄성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넣는 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연화를 시키더라도 급냉을 시키면 태 자체의 어떤 크랙이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넣고 나서 그대로 서서히 이제 냉각을 시켜야 되는 거. 요것도 이제 주의를 하셔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요거 말고 앞에서 제가 소개드렸던 모든 이제 열 가소성 수지들은 그냥 연화시키고 렌즈 넣고 급냉시켜가지고 이제 보통 피팅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다르게 서서히 선행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 요거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떤 내 약품성, 내 화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열 경화성 수지로 소개드린 건 요 이제 에폭시 수지 중에서 옵틸 딱 요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특성들은 모두 다 조금 주의를 갖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